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의 8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콜드체인, 대왕거래, 전선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19일 기준 전력 수요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삼화전기,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만 매체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는 애플이 폭스콘의 자회사인 홍준 정밀공업에 로봇 제작을 의뢰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SBB테크, 엔젤로보틱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아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노하우 오늘도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그래도 S&P랑 나스닥이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예. 유가도 이틀 연속 하락 중입니다. 오늘 예.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의 안정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어떤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이 모처럼 선현물 매수세,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다 세 개 다 상방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완연하게 상승 추세가 있는데 언제까지 상승을 좀 해주냐 하는 것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해외 증시의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잠깐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들이 거의 한 11일째 올라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5월 사이클이 상승이면은 10일에서 15일 이 부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11일째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넥라인점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이죠. 이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되돌림 저항 이게 저항치라면은 이 정도까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8,000 이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든 단기 조정이 약간 올라줄 확률은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또는 목요일 오전까지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이제 열려 있다. 그리고 크게 보시면은 지수는 이제는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 특히 원화하고 엔화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NK 트레이딩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급락이 됐죠. 그래서 추가 금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뒤로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빠지려는 흐름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박스권이 되겠지만은 강세로 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엔화 강세와 더불어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어떤 급락하고 전혀 무색하게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약세가 되고 있고 달러 약세라는 것은 달러에서 미국으로 해결됐던 돈이 전 세계로 다시 한번 유턴이 되면서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도 조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와 주는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와 줄지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다만 예측의 차원에서 보면은 최대 이제 15일까지 일반적으로는 13일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오늘이 11일째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넥라인점 저항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고 미니멈은 여기가 저항이 되죠. 그래서 2,700포인트 정도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 여지는 좀 있죠. 그래서 61선까지 여지는 있지만은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다가 약간 조정이 오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을 보이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박스권 등락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 친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SP 소프트라는 그 회사 부분들을 잠깐 오늘 뭐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쳤는지 잠깐 한번 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소프트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쪽의 흐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뭐 상한가 쳤는데 이 대주주가 KINX,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토종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AI 서비스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이스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솔트룩스, 한글과 컴퓨터, 셀바스 AI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데이터 관련된 엑셈이나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은 순환매가 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순환매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렘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관광 쪽인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실제로 이 관계회사 XRB가 실제 이제 동서발전과 함께 바나듐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리튬 전지가 이상이 되는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대체 전지 이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닉스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죠. 역시나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력 추적할 수 있는 한빛 레이저, 그다음에 나노팀, 이제 폭발 방지 관련된 그 갭필러, 이제 이 부분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생산하는 부분들, 덕양산업, 그다음에 이제 폭발 방지 장치 부분들이죠. CAD, 갭, 현재 이쪽 관련된 부품을 갭 어셈블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이쪽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순환매로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은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한동안 또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빛 레이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레이저는 한번 21선 돌파와 함께 이제 상승 삿바 형태 나오고 5일째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추세적인 상승들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나노팀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상승, 5일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노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를 만든 덕양산업, 덕양산업도 마찬가지. 아무튼 배터리 케이스하고 보호회로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업체가 당연히 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5일 정도 조정을 보였죠. 순환매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들 덕양산업과 함께 이제 세종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신흥 SEC 뭐 이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에서 5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좀 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뭐 대거 강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차트를 보지를 않았는데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잠깐 한번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KINX죠. KINX도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 올라가 주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21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삿바요. 본격적인 출발의 세계 어떤 신의 안무가 나와줬죠. 이런 종목은 2, 3일 숨고르기 뒤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폴라리스 AI 이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렇게 언급 안 하면은 소원할 뻔했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던 대장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쪽 관련된 전고체 관련된 부속인 거 한농화성, CIS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전고체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레크 머틀즈 현재 EV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군도 강세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독산 테코피아 뭐 이런 부분이
어떤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라는 종목을 뭐 잠깐 한번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1선 돌파할 때 신의 암호가 나왔고 2, 3일 승부르기 뒤에 슈팅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냉난점은 어디인지 아시죠? 냉난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면은 또 하나 이제 뭐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이죠. AD 테크놀로지 잠깐 보시면은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온 디바이스 AI 결국은 AI가 온 디바이스 전자제품 IT 기기 쪽으로 현재 AI PC 그다음에 AI TV AI 냉장고 이런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쪽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뭐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IP 자산을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텔레피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이 있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이 유일하게 인공지능 AI 쪽의 발열 현상을 거의 이론적으로는 100% 없앨 수 있는 것이 이제 초전도 관련이죠. 물론 초전대 방식으로 또 그 컴퓨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죠. 이론적으로 완벽한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거기서 뭐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잘 뭐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이쪽 관련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나라의 초전도 학회에서는 가짜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렸지만은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상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립대 한전 에너지공대에다가 샘플을 의뢰를 했었고요. 샘플 어떤 여기서 분석대로 또 방식대로 했는데 검증을 했었죠. 결국은 맞다는 그 내용이고 또 이것 때문에 공동특허 출원까지도 하고 있다. 국가 정부 기관이다. 우리가 학계 간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거의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전도도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하루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콜드체인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대왕고래 관련인데요. 오늘 대왕고래 움직임이 좀 컸습니다. 이 투자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기대감에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상을 보여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AI폰 올라왔는데요. 삼성과 애플이 각각 스마트폰의 AI 역량 강화에 좀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제미나이 라이브도 새롭게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저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꽤나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내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뭐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 오늘 뭐 4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들은 말도 많고 탈이 많은 동해가스전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계속 추진을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코로나, 그다음에 엠폭스 이런 부분들이죠. 좀 관련된 부분이 약간 심상치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AI 쪽에 어떤 그 삼성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현재 AI폰의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하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부분들은 역시 전기차 시중에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리튬 전지가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고체로 가기 전에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바나듐 전지가 좀 뜨고 있다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국석유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있는데 주관사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강세 부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남북 경협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을 좀 맺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떠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현재 화상 밸브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현재 LPG용 각종 밸브, 볼밴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국제 표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수출도 되는 그런 틈새에 어떻게 보면은 알짜배기 종목입니다. 근데 이 기회에 한번 다시 계속해서 슈팅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은 화성 밸브, 모나용평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뉴스인데 스웨덴 넘어서 파키스탄 넘어서 이제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일주일 안에 뭐 상륙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지금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도 유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죠. 엠폭스도 유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질병이 이렇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뭐 재유행이 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근데 백신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러죠. 백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맞으면은 평생의 면역을 제공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상식이 깨졌고요. 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건 똑같다. 단 뭐예요? 중증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라는 것은 맞으면은 이제 괜찮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리고 공포 마케팅입니다. 사실은 백신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엠폭스라든가 아니면은 천연두라든가 홍역, 수두, 그다음에 헤르페스,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증상은 여기에 이제 에이즈까지 증상은 다 똑같습니다. 약간씩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온숭이 두창이 엠폭스가 걸리면은 공보가 난다 이런 건데 다 이거는 공포 마케팅이고 살짝 수포만 생기는 수준. 안 생긴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쪽에 헤르페스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포 마케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엠폭스에 관련된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엠폭스는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기 중 전파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획득, 엠폭스가 기능 획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진화를 거쳐서 기능 획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더해져서 인간에게 침투하기 가장 좋은 공기 중 전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약간 음모론적인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확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기능 획득을 했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 이게 이제 파미셀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같다가 약간 무너졌지만은 숨고르기가 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백신에 대한 원료 물질 현재 정확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뭐 퍼그 어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원료 물질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미셀 시총이 5천억이지만은 2조, 3조 못 가리란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치료제, 백신 관련된 부분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2세대 온숭이 두창 관련된 엠폭스는 사실 뭐 HK인후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조정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전염병이나 엠폭스나 코로나는 뭐라고요?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치료 효과나 사실 백신의 예방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구글, 애플, 삼성이 벌이는 손안의 AI 비서 전쟁이 좀 있다. 구글이 스마트폰은 구글도 스마트폰을 만드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듭니다. 워낙 시장 지배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애플하고 삼성만 갤럭시 폰만 아이폰하고 갤럭시 폰만 있는데 구글에서 제메인을 좀 탑재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행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3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여기서 AI TV, AI 냉장고 뭐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오늘 뭐 주목 좀 해야 될 부분들은 가온칩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커스터마이징하는 칩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칩 관련된 NPU 설계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또 외주 있는 그런 IP 설계 자산 업체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디자이너 하우스에 의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최대 이제 수혜주로 떠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가온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보면은 추세를 타고 가다가 하락을 하다가 오버슈팅했고 언더슈팅했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추세 반전의 신호가 완벽하게 진행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온칩스,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들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죠. 부분인데
전기차 화재가 원인, 그다음에 결과 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어땠습니까? 절대로 한국 것이 아니다. 중국제다 이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이유도 과충전이다. 리튬 배터리 자체에 어떤 이상은 없다. 이런 거로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어떤 원인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서서히 떠오르는 것이 리튬이온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 자체가 전고체로 가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적절히 섞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니켈을 무한정하고 폭발 방지를 하고 있는 코발트, 망간을 적게 놓고 하이망간 이런 어떤 이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앴잖아요. 당연히 구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벤츠에 납품한 회사는 현재 일본제라고 중국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벤츠의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현재 유명 메이커를 선택하지 않았고 두 번째 벤츠라는 회사가 특허 2차 전지 특허 자체 특허도 없었고 하는 어째요 최악의 어떤 파트너가 만나서 벌인 참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리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나디움 배터리 생산하는 종목이 이림이라는 종목이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대체 전지도 우리가 방식도 또 떠오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이슈 속에서 바로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골라주신 테마 중에서 시장을 이끄는 테마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예. 어떤 걸까요? 네, 벌써 이제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동해가스, 엠폭스, AR4 대체전지인데 대체전지 쪽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히려 포비아 현상이 오히려 반대 어떤 현상이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관련된 기술 종목군들이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전지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전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전지에 대한 화재, 열폭주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또 리튬에 대한 부분이 집중이 되면서 자원전쟁의 어떤 빌미, 도구도 가져왔죠.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격이 다운됐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체전지의 부상 모멘텀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배터리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납축 배터리, 지금도 납축 배터리는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니켈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까지가 뭐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 살펴보면은 최초의 배터리는 지금도 쓰고 있죠. 현재 처음에 시동을 켤 때 이런 납축 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초기에 그 2차 전지 현재 전기차는 요거를 수십 개 연결해서 뭐 20개, 30개 연결해서 전기차를 실제 썼었고요. 1980년대 기아에서도 납축 전지만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고 현재 대전 엑스포에서 실제로 시연까지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하고 금속 산화물하고 합성을 해서 리튬이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를 계속해서 그냥 반복이 좀 되면서 리튬 방식이 대세를 좀 이어주고 있죠. 근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현재 음극에는 리튬 금속을 넣고요. 그다음에 양극에는 황을 넣어서 리튬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전자가 잃기 쉬워요. 또 얻기 쉽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이용하는 방식이
리튬이온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폭발하기도 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등장한 부분들이 아연하고 망간을 이용한 어떤 그 시스템, 그러니까 아연 망간이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뭐 그런 원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나듐이라는 걸 통해서 음극전해질, 양극전해질 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날 염려는 없죠. 이걸 통해서 전기를 얻었다 잃었다 전자를 바나듐 이제 부분 원자가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는 방식으로 하는 어떤 방식이 개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나트륨 전지죠. 그래서 바다의 소금물이죠. 소금물에서 나트륨이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를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엄청난 어떤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리튬보다는 어때요? 무한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중국에서는 주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 전지의 바람, 물론 이게 이 전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피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축소하기는 어렵지만은 ES 저장 장치나 이런 데는 충분히 상용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전지의 바람이 거세게 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대체전지였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리튬 전지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바로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2가지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이 2가지 중에선 저희가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대체전지 쪽은 대형 화학회사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롯데케미칼하고 애경케미칼 2개의 종목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바나듐이온 배터리를 제조를 하고 있는 스탠다드 에너지 지분에 투자를 좀 했던 그런 이력, 양력 때문에 이쪽 바나듐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한 3조, 4조. 그러니까 시총이 무거울수록 이 테마는 잘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뭐 이렌 특징주 연속 상한가를 두고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약간 대표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롯데케미칼 이 화학업체에 대한 진바닥 경기가 터닝할 수 있는 가장 늦게 터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밸류에이션도 나중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도 나트륨 전지 쪽이죠. 하고 연관이 있는데 나트륨 2차 전지용 소재인 현재 팩2 그다음에 첨가제인 엠팩 요거를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CAT의 납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이 또 음극재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2종목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회사에 투자한 이슈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애경케미칼은 쉽게 말해서 화재에 조금 더 안정적인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를 유일하게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2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뭐 2종목 다 사실 좀 거대한 기업이고 저는 예. 좀 아리송한데 어떤 기업 골라주셨을까요? 그래도 좀 시총이 좀 약간 가벼운 애경케미칼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애경케미칼은 뭐 가소제, 합성수지, 뭐 생활화학 제품, 바이오에너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또 응급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경케미칼을 이제 보는 이유는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화학 물질 정보 홈페이지에 보면은 팩2하고 이쪽 관련된 부분을 실제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트륨 이온 전지형 응급 소재로 쓰이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이게 이제 하드 카본 계열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또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강점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애경케미칼을 대표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애경케미칼이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이슈 계속해서 화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 나아지고 있는데 어떤 예. 머니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이 백광산업 골랐습니다. 네. 네, 백광산업은 약간 생소 좀 하실 거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을 고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종목은 특수가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반도체에 사용되는 가스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가스는 식각 공정이나 애칭 공정 현재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뭐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인데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보이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가성소다를 매출에 대한 폭발적 매출이 일어납니다. 수산화나트륨, 우리말로 보면은 양잿물, 다시 말해서 이 세제죠. 요것이 다용도로 2차 전지의 모든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라는 것은 폐배터리 과정, 그다음에 전구체 과정, 나트륨 전지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력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다시피 이 업체는 고순도 염소, 산불화 질소, 아산화 질소, 뭐 고순도 수소, 뭐 이런 부분들 감미제로 볼 수 있는 솔비톨 현재 감미제에 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2차 전지 쪽 반도체, 식각 공정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할 부분들은 NaOH 다시 말해서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이제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가성소다의 이제 생산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백광산업이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가벼운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또 가성소다하고 관련된 사업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테마는 중소형주 위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광산업을 골랐습니다. 백광산업을 고른 부분들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구체에 가성소도가 쓰인다. 전구체란 것은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섞는데 현재 섞는데 전구체 과정에서 현재 이 물질이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2차 전지업계에서도 전구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전구체에 수직계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소다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첫 번째 좀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폐배터리를 이런 이 분쇄하고 이렇게 강한 산으로 녹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강한 상성,
산성기의 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알카리로 중화를 시켜야 되죠. 쉽게 말하면 양잿물. 요거를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성소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폐수로 방류를 하잖아요. 산성에 대한 폐수가 있는데 요걸 중화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폐수 처리 과정에서도 반드시 가성소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트륨 전지의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중간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전지가 만약에 상용화됐을 때도 이 가성소다가 필요하다. 표백제뿐만 아니라 모든 쪽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의 최근 트렌드가 있는 폐배터리, 그다음에 전구체, 그다음에 나트륨 전지까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가성소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친환경 쪽인 폐수 오염에 또 물타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백광 산업이 굉장히 크게 좀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광 산업은 좀 다른 안 좋은 일로 거래 정지가 한 1년 됐다가 풀렸다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가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렴 발산이 되면서 상승의 흐름을 좀 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이 8,500원이 되면 손절을 할 필요가 있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더블이 되는 가격 약 1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현재 매도 시점을 뭐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이제 뭐 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떤 전략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은 이 반도체 쪽,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한 발 벗어난 AI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차 전지 쪽도 약간 틈새 이제 테마 쪽으로 좀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에 또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가격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든가 또는 아직 오르지 않는 그런 종목의 순환매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특징주라든가 현재 제일 첫 번에 이야기했던 브리핑 시간에 제시했던 차트 우량주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마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26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86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테마머니로는 동해가스, 엠폭스, AI폰, 대체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백광산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